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8년 11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에 관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권 출범할 때, 작년 5월에 출범할 때, 물론 이제 선거 대선 때도 그랬었지만 이른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주장을 했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한 배경은 뭐냐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이제 친기업 정책, 성장 위주 정책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창출했느냐, 못했지 않느냐, 이건 민간 부분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라는 증거다. 그러니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도 올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이렇게 근로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그 역할을 강화해서 재정사업도 막 확대하고, 무슨 사회적 기업이네, 무슨 뭐 이렇게 사회 뭐네 하는 그런 것들을 막 확대해서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고 나서 더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부랴부랴 급거 이렇게 일자리 추경이라고 11조 원을 편성을 했죠. 11조 원을 편성했는데도 이제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 예산을 이제 400조에서 430조로 늘렸어요. 늘려서 일자리 예산을 확 늘려서 이제 늘린다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더 상황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올 3월 달인가 4월 달에 또 추가로 4조 원 또 일자리 추경 편성을 또 했어요. 이 11조 원 편성하고 4조 원 편성하면은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겁니다. 막 이렇게 떠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자리 대책을 이렇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위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자체가 스스로가 이제 극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단기 일자리를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단기 일자리를 빨리 급조해서 좀 만들자라고 이렇게 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그 내놓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들 제목만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진보 언론이네, 뭐 보수 언론이네, 아니면 이렇게 좌빨 언론이네, 수고 언론이네 관계없이 거의 왼쪽 오른쪽에는 모든 이런저런 언론 매체 모두가 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그 내놓은 단기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거의 이건 좀 드물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다 과연 이런 게 실효성이 있냐, 효과가 있냐, 이건 밑빠진 독에 돈 붓기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거 하려고 한 거냐 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렇게 모두 한 목소리 거의 냈어요. 그 내용은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단기 일자리조차도 지금 빨리 이렇게 땜빵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몰렸냐라는 거예요. 원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것은 이렇게 민간 기업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냈으니 민간이 실패한 거다, 시장 실패다. 그래서 공공부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그 영역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사실은 그거 한 게 이명박이었어요. 4대강 사업이 그거잖아요. 4대강 사업하면서 뭐 그때 일자리 자전거 도로 건설하고 4대강 사업하고 뭐 해가지고 그때 전국 하천 정비 막 해가지고 98만 개인가 일자리 공공사업을 벌려서 일자리 늘린다라는 거였어요. 4대강 사업이. 근데 그 4대강 사업이 뭐였습니까? 완전 사기극으로 드러났잖아요.
그게 무슨 게 녹색 성장에서 안정적이고 경쟁력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뭐 그런 거였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이죠. 근데 그런 걸 지금 이른바 문재인판 4대강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걸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이런 행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죠. 구조적인 요인에. 첫째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중국 같은 데한테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기존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뭐 조선업이다, 해운이다, 철강이다, 이제 심지어는 자동차네, 뭐 반도체네, 뭐 이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것까지도 확확 밀려버리니까 휘청휘청 한다 이거예요. 그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중국한테 밀리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 기업하고도 경쟁에서 앞돌고 나가고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가장 최우선 급선무고 과제죠. 뭐 그걸 공무원 장관들이 해요?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 합니까? 공기업이 해요?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DJ 정부 때나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공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막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도 이명박 때는 오히려 자원외교네 뭐네 해가지고 더 그냥 공기업들 동원해가지고 난장판을 쳐놨잖아요. 박근혜 때는 공기업을 통해서 뭔가 비리들을 또 했잖아요. 문화사업이네 뭐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업을 뭐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을 하다가도 직장이나 그걸 그만두고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일자리가 없다가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자리를 새로 얻는 사람 숫자가 있을 거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자리를 새로 얻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확 줄더니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자리를 이렇게 새로 얻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건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일자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는 실업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일자리를 새로 얻는 사람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두 개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똔똔이 되든가 아니면 더 이렇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더 많으면은 전체 일자리가 총량으로 늘어나죠. 만약에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면은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체 일자리 수가 이제 줄어든다 이거예요. 왜 줄어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근로 형태별인가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경우를 보면 2013년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하고 이제 때부터인데 자영업자 근로자가 이렇게 이제 숫자입니다. 뭐 한 690만 명 넘었던 것이 이제 2015년에 이렇게 쭉 줄었다가 2016년에 늘었다가 2017년에 잠깐 줄었다가 들썩날썩하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도 쭉 줄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임시 근로자 같으면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줄고 있죠. 이렇게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은 이제 2017년 이렇게 일용 근로자들이 쭉 줄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용 근로자는 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자영업 근로자 같으면 뭐냐 이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른바 뭐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장사가 되고 뭐고 이렇게 했다가 2015년에 이제 뭔가 메르스 사태인가 뭔가 전염병이 뭔가 있어가지고 그때 확 줄었다가
다시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이렇게 끝나고 조금 이렇게 반짝했다가 2017년에 사드 문제가 뭐 있었다가 다시 이제 그 뭐 11조 원 부양이다 뭐다 이렇게 막 그 저 일자리 창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짝했다가 2018년 봄에도 살짝 반짝했어요. 4조 원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반짝했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뭐 금시 근로자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어쨌든 들쑥날쑥 임시 근로자 늘었다가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임시 근로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그다음에 뭐 자연 근로자가 이렇게 2018년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일용직이죠. 역시 이렇게 쭉 오다가 2016년에 이제 이렇게 좀 줄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제 예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업종별로 서비스. 그러면 2018년 들어와서 푹 줄었다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푹 줄었죠. 그다음에 판매 종사자 하면은 2017년부터 이렇게 쭉 또 줄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장치나 기계 조립 종사자 2018년에 들어서 확 줄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2018년에 들어서 줄었다 이거.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역시 이제 또 2018년에 들어서 줄었다 이거. 도소매업 역시 2018년 때 줄었다 이거. 사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아파트 청소나 건물 청소나 관리나 아파트 경비나 뭐 이런 거죠 다들. 그다음에 제조 2018년에서 또 줄었다 이거. 이렇게 2018년 17년에 팍팍 주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확확 주는 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그런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 일치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근데 최저임금 인상하고 상당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늘렸느냐 줄였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뭐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자영업 근로자 그래서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한 사람 데리고 일하던 걸 이렇게 내보낸다라든지 임시 근로자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알바나 이런 것들을 내보낸다라든지 일용 근로자 뭐 이렇게 이렇게 식당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바쁠 때 데려다 쓰고 뭐 하루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나 데려다 쓰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 한다든지 안 쓴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그 요인 거의 이렇게 요인으로 보이는 게 거의 지금 타이밍상으로 탁 맞아 떨어지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제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계속 말씀드리죠. 감당할 수 있는 실제 현실에 맞게 이런 서비스 종사자들이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조립 종사자나 단순 노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어떤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 하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가 진보주의자야.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감히 착취를 해? 노동이 중요한 노동 착취. 노동이 모든 것이 근원이야. 네가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일을 해봐. 그 돈 받고 너 일을 하겠어? 이 세상에 정의로운 건 저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식당 자영업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장사하면 돈 벌었어요.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장사하면 거의 이제 돈을 날려먹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디 가서 월급받고 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자영업을 김밥집이든 커피집이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쁜 게 이른바 진보 빠돌이들의 이렇게 주장에 의하면, 진보라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감히 이렇게 노동 착취를 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덕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고용에 벌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종사자만 해도 300만 명입니다. 판매 종사자도 300만 명이에요. 기계장치 조립 뭐 이렇게 그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300만 명이에요. 웬만한 거 다 300만 명씩 있어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600만 명으로 있어요. 자영업 근로자가. 임시 근로자 또 이렇게 거의 한 500만 명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 취업자 2,600만 명 있네 하는데, 얼추 자영업자 임시 근로자 하면은 여기 1,100만 명, 여기다가 1,300만 명, 서비스 한 5, 600만 명, 한 7, 800만 명, 2,100만 명 돼버리죠. 단순 노무자 이렇게 하면 한 3, 400만 명 돼버려요. 서비스, 판매, 장치기계, 단순 노무, 자영업, 임시근로, 일용, 물론 이제 요거하고는 기준이 다르니까 이렇게 같이 합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300에서 한 400만 명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해도. 전체 2,60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덕업자들이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가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김동연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이나 청와대도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부작용으로 인해서. 김동연 씨는 이미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죠. 최저임금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는 계속 버티고 있죠. 지금도 버티고 있죠. 버티면 끝까지 버틸 일이지. 또 슬그머니 혁신 주도형 이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단기 일자리를 혁신 창출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혁신 성장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 놓고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짐 들어주기, 도로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서 청소해주기, 예를 들어 또 공기업에서 안내 해주기, 공기업에서 이렇게 임시 파트로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안내해주기, 이런 거. 이게 혁신성장형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런 게?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단기 일자리라도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일자리라도 만들어주면 세금으로 몇 조 원씩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쏟아부은 게 26조인가를 전체 직간접으로 다 합치면은 26조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몇만 명, 5, 6만 명인가 7, 8만 명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충격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걸 이렇게 땜빵을 하는데 26조나 되는 돈을 갖다가 쏟아 부어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땜빵질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땜빵질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도자료나 이렇게 발표하기는, 국민들한테 발표하기는 혁신성장형 일자리 창출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소득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야지. 왜 이런 꼼수를 부리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일자리들이 좋아서, 그래서 헬조선이네 뭐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죠. 정말로 안정적이고 부가가치가 높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계속 한다라는 게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서비스네, 판매네, 뭐네, 단순 노무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몰려가지고 뭐 300만 원 받던 것이 250만 원, 250만 원 받던 것이 200만 원, 200만 원 받던 것이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축축축축 떨어지니까 그러면 죽을 수는 없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낮은 그 임금이라도 한 달짜리가 됐든 두 달짜리가 됐든 그거 일은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일자리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라고 자랑질을 했어요.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그래서 일자리 수가 이명박 정권 초기 때는 2,400만 개인가 했는데 박근혜 때는 2,600만 개를 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자랑질을 했어요. 근데 그럼 다 이렇게 정말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냐라는 거죠. 아니죠. 예. 300만 원짜리 일자리를 그냥 1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로 그냥 전락을 시켜버렸죠. 그럼 300만 원짜리 왜 이러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다가 경쟁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개판을 쳐가지고 밀려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안에서 이른바 레드오션 커피점, 천지에 이제 커피점을 하고 천지에 김밥집을 하고 천지에 치킨집을 하고 하는 그런 레드오션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출산율이 왜 떨어집니까? 뭐 또 결혼을 왜 안 합니까? 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왜 빚은 늘어납니까? 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면 오히려 저축이 늘어나야죠. 저축은 안 늘어나고 빚이 왜 늘어납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순자산이 커져서 괜찮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고 보세요. 이미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표면화되고 있어요. 영원히 또 이렇게 한 1, 2년 전만 해도 지방 그 아파트들 어떻게 말했습니까? 영원히 오를 거라고 막 난리법석을 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데. 수도권도 지금 이렇게 뭐 갈라지고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투기 대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대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면 옛날에 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안 올랐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결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이렇게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빚도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해다 해서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 폭락하면 종이 쪽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이라고 그래도 자산이라고 그래도 누가 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줄어들고, 이제 소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은 이제 남아돌고. 그러면 그때에도 순자산이 많다라고 할 겁니까? 그때는 이제 빚투성이가 돼서 빚으로 파산하죠. 이제 채무 위기가 터지죠. 이미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왔죠.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반복을 해왔죠. 어쨌든 한국 경우에 이렇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 26조 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쏟아부은다라는 게 자기들이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을 떠들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막 끌어올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도 무리하게 하고 하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심각한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일자리마저도 이제 막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그걸 또 땜빵한다고
또 세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혁신 성장형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를 마구잡이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뭐 강제를 해가지고 고용 일자리 만들어서 해라. 뭐 근데 지금 그 노인복지라고 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들 이렇게 하루 한두 시간 나와가지고 풀뽑기 하는 공공사 근로사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대 아이들 그 건널목 같은 데서 이렇게 교통정리해주는 그런 것들 있죠.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뭐, 어서에 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헛발질 해가지고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또 엉터리 정책 대책으로 또 이렇게 땜질을 하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엉터리 대통령과 무능한 정권들을 계속 양산을 해내는 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야당 세력들이라는 게 똑같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하면은 다음번 대선 때는 뭐 홍준표가 김무성이 같은 자들이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계속 이제 그 거꾸로 가는 거죠, 한국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국에. 결국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전부 물갈이 이외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물갈이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그 물갈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토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